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을까요?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흘려보내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몇 차례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도 리셋되지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이 부질없음을 느끼기도 하고, 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소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절실히 깨닫기도 합니다. 돌이켜 후회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 내 삶이 정말 빛나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진실로 소중한 것에 헌신하는 삶이었다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선택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자신의 저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통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출간 이후 3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2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는데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최장기간 진입한 책이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100세 기념 에디션이 나왔지요.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강연으로 미국 전역에서 닥터 러브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1924년 로스앤젤레스의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그는 자신이 아끼는 제자가 자살을 한 사건을 계기로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 세미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이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는 바로 사랑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전하며 그 선물과도 같은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가꾸어 갈 것을 강조합니다. 소중한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장 의미 있게 가꾸어가는 길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책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집, 넘쳐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내일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가 버린 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가 지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앞에 놓고 꿈을 꾸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움도
내일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내일이 다가오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뿐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놓고 몽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할 오늘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두 학생이 살해됐습니다. 재미있게 파티를 마치고 교정을 걸어가던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총을 맞은 것입니다. 이유도 범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한 명은 젊고 예쁜 여학생이고 다른 한 명은 멋지고 잘생긴 남학생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 저는 두 학생이 현재를 즐기며 살았기만을 빌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미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 영영 그만이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한 학생이 시 한 편을 제게 건네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은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목은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입니다. 당신이 새로 산 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을 냈던 거 기억나요? 노발대발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당신을 해변으로 억지로 끌고 갔는데 정말로 비가 내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다른 남자들과 노닥거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정말로 질투했던 거 기억나요?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 자동차의 카펫에 내가 딸기 파이를 떨어뜨렸던 거 기억나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정장을 입어야 하는 파티라는 걸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바람에 당신이 청바지 차림으로 참석했던 거 기억나요? 끝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죠. 당신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담고 있는 그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옷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을 놓고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 하느라 남은 평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투덜대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고 넌더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잘못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일,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두 팔로 껴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두 팔로 힘껏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 독특한 존재라는 것, 놀라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물론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숨어있는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투덜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른 붓, 내가 고른 색깔을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그린 낙원 속으로 뛰어들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황색, 자주색, 파란색, 보라색, 녹색, 노란색으로 여러분의 낙원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서 밀러의 명작 전락 후회를 아십니까? 미국 문학사상 가장 저평가된 작품 중 하나일 듯한데 전처였던 메릴린 먼로가 자살한 직후에 발표한 이 작품에서 그는 제가 일찍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던졌음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희곡 속에서 그는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 라는 멋진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는 건 실수일 거야. 오늘은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던 집이 내일은 연기와 피비린내에 젖기도 하기에 오늘은 손가락이 잘린 정원사를 보며 기절했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는 지하철 폭발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밟으며 다니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죽고 싶었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는 바람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 내겐 꿈속에서 만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 내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하지만 난 바보인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고 내 옷을 잡아당기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아이에게 입을 맞추면 다시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아이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고개를 숙였지. 끔찍했지만 입을 맞췄어. 퀸틴,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야 하지.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상처 주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예전에 실수를 했던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배우기만 하면 삶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이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배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생명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서 내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학생들의 답은 대개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리포트마다 커다란 글씨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 어떨까? 라고 적어서 돌려줍니다. 앞으로 삶이 닷새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누구누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닷새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해변을 걸으며 저녁 노을을 감상하겠다고요? 왜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삶과 거리를 두듯이 죽음과도 거리를 둡니다. 대부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죽음이라는 걱정거리를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죽음이란 삶의 이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담고 있던 그릇과 이별하는 것이며 삶의 연장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병문안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어보지도 않은 그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눈을 감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밤땅번을 맡은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곤 아주 커다랗고 예쁜 갈색 눈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제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저는 도대체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가르침을 얻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 서로 쳐다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야 혹은 아이들이 떠날 때가 되어서야 그들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뛰느라
정작 서로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를 똑바로 쳐다본 지 하도 오래되어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두컴컴한 밤길을 60km나 달려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웠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었겠죠.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하렴.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단다. 여러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오묘한 변화는 흡사 마술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한테 나무가 참 예쁘네요 했더니 무슨 나무 말입니까? 하고 대꾸하더군요. 하긴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는 사람마저 붉은 삼나무를 보면 캘리포니아를 전부 다 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할 지경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슬픕니다.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망설이십니까? 보답을 바란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인생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합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쓰든 강물은 흘러가게 마련이죠. 강물의 흐름을 따르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느냐, 강물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느냐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물줄기는 예정대로 강에 닿게 마련이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인생에 뭔가를 쏟아부으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베푸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받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인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지 보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고 그런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꾸가 없으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화가 나겠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상대방이 저를 아세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인사를 나누면 좋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사는 자기들만의 특권이라는 뜻인가요? 부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십시오. 주고 싶으니까 주십시오. 꽃은 피어야 하니까 피는 거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고 싶으니까 살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권위적인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하지만 그 학생에게만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한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답할 생각이죠? 학생은 날마다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답하고 있나요? 상담에 관한 책을 쓰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석 달 동안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날마다 스미스 강을 따라서 붉은 삼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몇 시간 동안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거대한 삼나무 숲 사이를 걷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나무의 일생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봤더니 나무가 이만큼 자랐을 때 부처가 탄생했고 나무가 이만큼 컸을 때 예수가 탄생했고 나무가 이만큼 성장했을 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가 죽어 땅바닥에 쓰러진다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천천히 나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는 흙이 되고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도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남길 거라는 뜻이니까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놀라운 그 순환이라니. 인생의 목적은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살았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교육학자 레오 로스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어를 가지고 구상하거나 마음대로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단어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1. 정확한 지식. 여행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것. 2. 지혜. 과거에 축적한 지식을 현재를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3. 공감. 살아가면서 만나는 타인들의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모든 걸 너그럽게 이해하기 위한 것. 4. 조화. 인생의 자연스런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 5. 독창성. 살아가면서 만나는 새로운 대안과 미지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 6. 의지. 보장도 없고 보상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7. 평온함.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것. 8. 기쁨. 살아가면서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웃고 춤추기 위한 것. 9. 사랑.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꼭대기까지 밝혀주는 횃불이 되기 위한 것. 10. 하나. 이 세상과 내가 하나였던 태초로 돌아가기 위한 것. 사랑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인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곧 사랑하면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바로 내가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 멋진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